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투표했어요? 못했어요. 저 예. 오늘 바빴습니다. 내일 그죠? 하려고요. 아니 근데 이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시간을 내 가지고 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네. 이게 더군다나 점심시간 짬 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줄이 너무 길어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직원분께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 상암동 주민센터 줄이 예. 너무 길어서 어.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워낙 투표율기가 좀 그게 강한 것 같아요. 하여간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투표 뭐 오늘 꽤 많이 했다라고 하죠. 투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5시 기준 투표율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5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 17.51%를 기록을 했고요.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지역은 전남입니다. 32%를 넘겼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지역은 대구인데요. 11.95%로 전남과 대구 지역이 거의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율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6시부터 잠시 후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내일도 같은 시각 진행이 되는데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아니면 포털 사이트 검색이나 지도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가까운 곳에서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모바일 신분증도 맞아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게 되고요.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대선 후보들 전부 사전 투표 한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투표를 못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 예.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이 대선 후보들 일제히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또 젊은이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오전에 서울 신천에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를 찾아서 딸과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오전에 동탄 구동 사전투표소에서 이 동탄이 얼마나 이렇게 저력이 있는 도시인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또 사전투표를 하기도 했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선 후보 전남 여수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근데 뭐 인증 방법도 아주 뭐 다양해지는 모양이에요.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참 부러운 게 저는 꼭 다 나와서 맞다 도장하고 이제 손에 찍어올 걸 하고 까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손에 찍어 오는구나. 네, 그거 근데 저는 항상 그걸 잊어먹어서 괜찮아요. 네. 나는 인증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셨군요. 요즘은 근데 손에 안 찍는데요. 예. 이건 좀 옛날 스타일이고 요즘은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 뭐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 연예인이나 캐릭터 등이 프린트된 종이에 그리고 더 그걸 또 이렇게 투표 인증 용지로 디자인된 종이를 프린트를 해가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SNS에 이제 인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기 캐릭터는 물론이고요. 유명 아이돌의 포토카드도 인증을 위한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뭐 저는 신율 교수님 사진을 한번 뽑아다가 인증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죠. 예. 네, 새로운 투표 인증 문화입니다. 그런데 좀 주의하실 점 있죠. 투표하실 때
투표 용지를 기표소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해서 그걸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기념할 게 있다고 그걸 그 범법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요. 밖에 나와서 하셔야 된다는 예.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해요. 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 꼭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렇게 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하는 것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들 젊으신 분들이죠 다. 근데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다. 이번에 투표율이 높은 거 아니냐? 이게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유권자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라는 건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하는 날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이 높지는 않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절대값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사전 투표를 할까 본 투표를 할까 이렇게 되는 그런 거지. 거군요. 투표할 생각이 없는데 오늘 심심한데 오늘 그러면 한번 투표 이런 경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투표는 뭐 투표율 상승에 뭐 기여를 뭐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본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죠. 아이고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이게. 오늘 오후에 해군 항공기가 추락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 해군 항공기가 아주 낮게 날는 영상이 또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일단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해군의 해상 초계기 P3 한 기가 포항 남구의 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오후 1시 43분쯤 훈련을 위해서 포항 기지를 이륙한 P3 초계기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인근 기지 인근에 추락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 탑승한 승무원이 4명인데요. 장교가 2명, 부사관이 2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이 P3 초계기 해당 기종에 대한 비행 중단 조치가 됐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일단 민간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 기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시신 두구 수습, 두구는 아직 찾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 3구가 수습됐다 이렇게 기사가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혹시나 생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고대책본부 구성해서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군은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이렇게 바친 사망하신 군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1분기 때 우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했다 하면서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고 마이너스 0.2%의 성장을 했고 미국 관세 정책 때문에 대미 수출이 무려 15% 정도 급감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 통화 당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동결한 것이 이 원달러 환율 문제였는데 환율도 이제 1,360원까지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도 좀 덜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향후의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반기에 2차례 인하 가능성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제가 안 좋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누가 되든 간에 이 경제 문제부터 우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중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바라는 건 딱 두 개예요. 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가 돌았으면 좋겠다. 둘째,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 두 네.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의 바람을 과연 누가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